네, 안녕하세요. 어디 이제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볼 거는요. 지난번에 봤던 거 조금 복습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284페이지고요. 3100번 코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용산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행시키시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FAT 1급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우리가 3100번의 용산전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우리 기업인 용산전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 주식회사 용산전자는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입니다. 우리 기업의 종목은 컴퓨터가 될 거고요. 이 컴퓨터를 팔면 매출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컴퓨터를 사면 매입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얘기할 때는 이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 기업의 회계기간은 제6기입니다. 6년차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설립된 지 6년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회계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유의사항이 있는데 1번 문제는 1번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차차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타계정 대책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용산전자가요, 컴퓨터가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도둑 맞았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가 감소하고 있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컴퓨터 판매했겠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가 감소했다, 컴퓨터가 우리 회사에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판매했기 때문에 없어진 게 맞을 겁니다. 판매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사장이 게임하려고 집에 컴퓨터 한 대 가져갔습니다. 판매한 거예요?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그냥 가져가신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타계정 대체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의 종목이 판매된 게 아닌데 감소하는 걸 우리가 타계정 대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에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데요. 좀 잡고 가면요. 예금 거래. 여러분들 우리 거래처의 종류가 세 가지 있었죠. 일반 거래처, 금융, 그리고 카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금 거래는요. 금융과 카드 거래처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은행은 은행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의 은행 통장에서 나가고 들어온 건지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은행이었다, 어디 카드사였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금융과 카드에는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채권, 채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권리는 자산 얘기하고요. 의무 얘기하죠. 돈 받을 쪽과 돈 줘야 되는 쪽. 돈 받아야 되는 입장과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양쪽에 있을 때는요.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음 있을 때요. 이 어음은요. 돈을 받아야 되는 쪽은 받을 어음이다라고 하는 자산이고요. 지급 어음은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부채되거든요. 한쪽에 자산, 다른 한쪽에 부채 발생시키는 거래에는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시험 때 한 번에 정리해서 암기하면 되고요. 얘기하면서 차차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추가 작업해야 된다. 자, 우리 FAT 1급에서는요. 어음 관리만 자금 관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 나왔을 때 F3 눌러서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꼭 800번대 계정 과목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800번대 계정 과목은요, 우리 회사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지출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가급적이면 다 800번대 쓰라는 겁니다. 500번대는 나중에 회계를 더 배우시면요, 제조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초 정보 관리인데요. 기초 정보 관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기초 정보 관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것들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해줄 거고요. 거래처와 관련된 거는 이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할 거고요. 우리 계정과 관련된 얘기들은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할 거고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혹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내용은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거래처 등록 수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 얘기가 아니고 거래처 등록 수정이니까요. 자, 우리 메뉴에서는 거래처 등록 가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요. 거래처 드림이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이전했고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주소지 이전했으니까 당연히 주소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변경된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자 세금 계산서 메일 주소.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 있죠? 이 이메일 주소 등록해달라고 하니까 같이 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니까요. 자, 어디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인 주식회사 드림입니다. 주식회사 드림.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어요? 주소 달라졌죠? 주소 달랐으니까 주소 수정할게요. 서울 특별시 강남구 남부수단로 얼마? 2구 3하나. 무슨 동이에요, 여러분들? 대치동이죠? 대치동이니까 자, 똑같이 대치동 작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메일 주소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이메일 주소 없죠? 추가사항 누르셔서 이메일 넣을게요. 뭐 1004 1004고요. 도메인 주소는 빌36524.com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입력 수정인데요. 이건 저희가 나중에 좀 모아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실 건요. 거래처별 초기월이다 라고 해서 돈 받을 게 있으면 누구한테 받을 건지, 돈 줘야 될 게 있으면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는 여기 있는데요. 혹시 잘 안 보이신다면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가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받을 어음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받을 어음. 자, 안 뜨니까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받을 어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음 보시면요. 자, 일단 어음 종류가요. 전자 어음입니다. 전자된 어음이고요. 용산전자 귀하. 여러분들 귀하가 뭐예요? 돈 받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다라고 얘기했네요. 용산전자 귀하.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이름이요. 용산전자입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네요. 우리 회사가 돈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 이거 거래했어요? 2020년 11월 15일 날 거래했고요. 언제 돈 받을 거래요? 2021년 3월 15일 날 돈 받으실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자수라는 게 있고 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수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수고요. 우리 회사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타수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인 용산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자수되는 거야 되겠네요. 그럼 이 내용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거래처는 어디고요, 여러분들? 어디한테 받을 어음이에요? 한일한테 받을 어음이니까 F2 눌러서 한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만기 날짜는요. 2021년 3월 15일 날짜고요.
자, 어음 번호요. 여러분들 어음 번호 귀찮아도 요거 입력해 주시는 습관 좀 드릴게요. 088 2020 111 5 1234 12342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530만 원. 여러분들 우리 회사 이름 들어가니까 뭐 자수고요. 자, 발행일은요 한일이시죠? 한일이시고, 자, 발행 날짜가 언제시고요? 발행 날짜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이고요. 자, 거래 날짜도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자, 어음 종류는요, 여러분들 무슨 어음이에요? 전자 어음이니까 그대로 전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지급 기관은요, 신한은행 용산지점 되니까요. 자, 물음표 찍으셔서 신한은행, 자, 무슨 지점? 용산지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C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받을 어음, 우리 회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 있는데 거래처가 어디다? 주식회사 한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기 차입금입니다. 자, 보시니까 장기 차입금 있네요. 얘도 지금 내용 없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내용 넣어줄게요. 자, 거래처는 어디고요? 하나은행이고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최초 차입일 빌려온 날짜가 언제고요? 2019년 10월 1일 날짜고요. 만기 날짜가 2024년 10월 1일 날짜입니다. 상환 조건은 일시고요. 이자는 후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입력해 볼게요. 자, 거래처 F2 누를게요. 무슨 은행? 하나은행이고요. 만기 날짜가 언제였죠? 2024년 10월 1일이고요. 차입금 번호 같은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금액은 3천만 원 되시겠네요. 상환 조건 일시되어 있었고요. 이자 지급 방식 후급 일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내용 틀린 건요. 최초 차입 날짜 틀렸죠? 2021년 1월 1일이 아니고요. 2019년 10월 1일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요. 자, 거래 보시고 입력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실무시험 문제 2번은요 부가가치세를 무시하고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하고 차변 대변 구분해서 계정 과목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할까요? 자,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었죠? 회계에서 뭐라고요? 돈 썼을 때 적절하게 썼다라고 인정이 받을 수 있는 게 적격 증빙인데요. 세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준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 현금 영수증이고요. 날짜 먼저 찾아보실까요? 날짜 보시니까요. 8월 5일 날짜네요. 8월 5일 날짜고 금액은 16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요. 매출처 영업담당 직원과 식사하고 식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들 일단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니까요. 현금을 줬다, 현금을 냈다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게 되니까 대변에 현금 되겠네요. 차변은요, 여러분들 거래처하고 식사했대요. 여러분들 거래처에 돈 쓴 거 뭐 했다고요? 거래처에 밥 사줬다, 접대했다라고 하니까요. 차변은요,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밑에 보시니까요, 접대비 계정에 적요 코드 입력하라라고 하니까 같이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는 8월 5일자고요. 자, 차변 선택할게요. F2 눌러서 뭐 한 거라고요? 접대한 겁니다. 몇 번대요? 800번대입니다. 자, 적요에 보시니까 적절한 거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적요도 코드 도움 F입니다. F2 눌러보니까요. 아하, 1번 보니까 거래처에 접대했다라고 하니까 1번 선택해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16만 5천 원이고요. 자, 이제 대변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뭘로 내셨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란 자산 감소하니까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속어음의 할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전자 어음이에요. 어음인데 주식회사 용산전자 귀하입니다. 우리 회사 귀하. 우리 회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얼마들요? 2,20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0월 30일이 돼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은행에다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팔았어요? 8월 1일날 팔았거든요. 8월 1일날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행아 이거 너 가지고 있으면 부국 상사가 너한테 돈 줄 거야. 얼마? 2,200만 원 줄 거니까 이거 좀 네가 사갈래? 라고 해서 은행에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행 입장에서 받아보시면 지금 날짜 언제예요? 8월 10일이고요. 이거 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10월 30일 가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야, 나 이거 기다려야 되잖아. 나 이거 기다리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나 그럼 이거 싸게 줘, 나한테. 라고 얘기하는 게 할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회사인 용산전자는요, 기다리면 2,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돈 필요하니까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그렇죠. 여기 좀 보실래요? 20만 원 차감된 금액인 얼마? 2,180만 원에 판 겁니다. 얼마 손해 보시는 거예요? 20만 원 손해 보더라도 뭡니까? 돈을 받아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실까요? 그럼 밑에 보시니까요.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어디 은행 거예요? 신한은행 거고요. 당좌 예금에 맡기신 금액 입금됐습니다. 얼마가요? 2,180만 원 입금됐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이 통장은요. 이 통장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 거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2,180만 원. 그 대변은요.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자산 감소했다. 대변에 받을 어음 2,200만 원. 그럼 차변에 20만 원 부족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음 할인요. 여러분들 뭐 합니까? 20만 원 손해 반 겁니다. 20만 원 손해 봤어요. 순실 20만 원 될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8월 10일 날짜고요. 대변 먼저 해볼까요? 자, 일단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 감소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팔았으니까요. 자, F2 눌러서 어디 했어요? 부국 상사랑 거래했던 겁니다. 자, 차변에 보니까요. 당좌 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어디 은행? 신한은행에 당좌 예금에 2,180만 원 입금됐습니다. 얼마 손해 보신 거예요? 20만 원 손해 봤네요. 자, 차변에 그냥 손실만 쳐볼까요? 자, 손실이신데요. 쭉 내려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우리 뭐 공사한 것도 아니고요. 쭉 내려보시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근데 매출 팔면서 받을 권리가 있던 걸 뭐 손해봤다라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반복할 거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구조는 뭐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을 팔았다. 얼마 빼고요. 20만 원 손해 보면서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음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자금 관리다라는 거 해줘야 됩니다. F3번 눌러주시면요. 자, 여기 자금 관리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했대요? 어음에 할인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할인 냅두시면 되고요. 자, 어음 번호 있습니다. F2 한번 눌러서 검색해 보시면요. 그렇죠. 이렇게 부국 상사한테 받아야 되는 어음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할인 기관은요. 여러분들 어디에 파셨어요? 신한은행에 파셨으니까 여기 할인 기관에 F2 눌러서 신한 아이고 왜 이러냐? 신한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지점에다 파셨어요, 여러분들? 뭐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죠. 그냥 신한은행 나와 있고요. 예, 용산 지점에 있는 거는 어음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지금 할인했다, 넘겼다라고 하시는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요. 또 통장 거래 내역인데요. 자, 여러분들 통장 거래 내역 보시니까요. 보통 예금 어디 은행이요? 서울은행입니다. 거래 내역 보시니까요. 8월 13일 날 맡기신 금액 돈이 입금됐네요, 여러분들.
돈이 입금됐네요. 얼마요? 500만 원 입금됐습니다. 여러분들 맡기신 금액 돈이 입금됐으니까요. 통장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 테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럼 대변에는요. 이 돈 왜 들어왔나 봤더니요.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을 받으면요. 돈을 미리 받은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요. 선수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수금이다라고 하는 부채인데요. 왜 부채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명하고 계약을 철회하면요. 야, 나 너 안 살래! 라고 유명이 얘기하면요. 계약금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8월 13일이고요. 자, 차변에요. 일단 보통예금 들어왔네요. 어디 은행? 서울은행이요. 금액이 얼마고요? 50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유명한테 받았으니까 유명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뭐라고요?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부채예요. 왜 부채라고요, 여러분들? 이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금이다라고 하는 건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 보시면요. 거래처 꼭 입력해 줘야 되는 게요. 바로 이 금융과 카드에 대한 이야기, 은행과 카드에 대한 것들은 꼭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채권 채무. 한쪽에 자산, 다른 한쪽에 부채 발생시키는 돈 받아야 되는 쪽과 돈 줘야 되는 쪽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도 뭐 입력하셔야 된다고요. 거래처 입력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2차 시와 3차 시에서 나머지 내용들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